지난 시간까지는 논설문의 특성을 살펴보고 논설문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논설문을 직접 써볼 텐데요. 논설문을 쓰기 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논설문은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뉩니다. 서론은 글을 시작하는 부분으로 논설문을 쓰게 된 문제 상황과 글쓴이의 주장이 나옵니다. 본론에서는 서론에서 말한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근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뒷받침 내용이 나옵니다. 결론에서는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과 함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타당한 내용의 논설문인지를 판단하려면 세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주장이 가치 있고 중요한지. 둘째, 근거가 주장과 관련 있는지. 셋째,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봅니다. 논설문에서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논설문에서는 자신만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치는 주관적인 표현보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객관적인 표현을 써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은 낱말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논설문은 자신의 견해나 관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림으로 모호한 표현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절대로, 결코와 같이 어떤 사실을 딱 잘라 판단하거나 결정에 단정하는 표현은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았으니 이제 논설문 작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138쪽입니다. 논설문의 서론에서는 논설문을 쓰게 된 문제 상황을 밝힙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환경이 파괴된 상황, 우리 전통 음식보다 외국에서 들어온 음식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 등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문제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 논설문으로 쓸 한 가지 문제 상황을 골라서 138쪽 2번에 써보세요. 문제 상황을 정했으니 이제는 주장을 쓸 차례입니다. 만약 스마트폰 중독에 걸린 학생들이 많아진 상황을 문제 상황으로 정했다면 주장에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해놓고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한다 등을 쓸 수 있겠죠? 동영상을 멈추고 139쪽 가운데 동그라미에 주장을 정리해서 쓴 다음 주장에 대한 이유, 즉 근거 세 가지를 주변 동그라미에 적어보세요. 주장과 근거를 적을 때에는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적습니다. 주장과 근거를 써보았다면 이번에는 근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신문, 책 등에서 근거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찾아 140쪽 3번 빈칸에 적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사용하면 시력이 저하된다 라는 근거의 뒷받침 자료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이전 시대에 안경을 착용한 학생들의 수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요즘 안경을 착용한 학생 수를 비교하는 도표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동영상을 멈추고 근거를 잘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아서 적어보세요. 내가 쓴 근거와 뒷받침 자료가 타당하고 적절한 것 같나요? 타당한 논설문의 세 가지 조건이 내가 쓴 내용에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제는 완전한 논설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쓴 주장, 근거, 뒷받침 내용을 이용해서 141쪽의 논설문을 씁니다. 맨 윗줄에는 주장을 담은 제목을 쓰고 아래에는 서론, 본론, 결론, 형식에 맞추어서 내용을 써보세요.
내가 쓴 논설문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142쪽 7번에 자기 이름을 쓰고 4가지 기준에 내 논설문이 부합하는지 평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143쪽에서 이번 단원의 내용을 복습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서론에서는 글쓴이가 글을 쓴 문제 상황과 글쓴이의 주장을 밝힌다. 본론에서는 글쓴이의 주장에 적절한 근거를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글 내용을 요약하기도 하고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도 있다. 이것으로 4단원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인 속담을 활용해요 단원을 공부하겠습니다.